네, 안경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본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일본의 도쿄 쪽에 시니어 연수를 다녀왔어요. 시니어 연수를 네. 좀 어떤 것들을 배우고 오셨나요? 일단 솜프케어라고 지금 일본에서 가장 그리고 가장 크게 이제 노인 간병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견학을 했고요. 이제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뭐 실버타운 요양원들을 보면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차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점과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니어 산업, 시니어 분들을 위한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해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또 시청자분들께 요즘에 또 초고령화층으로 많이 한국도 나아가고 있잖아요. 일본이 먼저 진행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공부했던 거를 정보를 함께 전달해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이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일본이 20년 먼저 시니어 산업을 먼저 시작했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런 시장에 대한 현황이 좀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1970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2000년부터 이제 고령화 사회를 준비를 했는데 30년 전 준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50년 차가 넘은 상황이긴 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30년 정도 더 빨랐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초고령화 사회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올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일본은 2005년, 20년 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해서 무언가 일본이 더 잘한다라기보다는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그 시기를 먼저 겪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왔습니다. 30년 전에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자산도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투자를 받는. 맞아요. 이게 저도 이번에 가서 조금 느꼈던 부분인데, 시니어 시장이 좀 대부분은 다 주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거적인 형태여서 그게 좀 부동산과 결합이 돼서 이게 부동산적인 자산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소비재들이 좀 모여서가 아니라 정말 땅값, 건물값들이 모여서 지금의 일본의 시니어 산업은 100조 원 좀 넘는 그런 현황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와, 좀 엄청 많네요. 네. 지금 저희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10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부동산적인 부분에 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니까 이거에 대한 차이는 우리나라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니어분들을 위한 제도가 더 나아가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해요. 더 촘촘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줄기는 이제 이미 30년 전에 잡혔고 실행하면서 작은 제도들이 계속 붙어왔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제도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다의 느낌을 받았고, 그런데 그게 뭔가 정부가 다 주도한다기보다는 다 이제 사기업에서 제안하거나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거나 이제 개인들이 제안하거나 받아들여지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다 쌓여져 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저희가 지금 이 배경이 또 다르잖아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지금 건대 쪽에 있는 더 클래식 500이라는 실버타운과 함께 있는 펜타지 호텔입니다. 더 클래식 500의 그런 입주자분들이 생활하는 그 환경과 저기 이 호텔의 디자인이 조금 다 인테리어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궁금해요. 일본과 또 한국에서의 실버타운의 차이. 어떻게 보면 한국은 실버타운이라고 하면은 부유층들이 많이 산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 부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본 역시도 실버타운은 고소득층 분들이 사시는 형태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실버타운보다 한 단계 더 아래 단계, 두 단계 아래 단계, 그 단계가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편인데, 근데 실버타운은 우리나라, 일본 둘 다 되게 비싸고 가기 좀 어려운 곳이긴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일본도 많이 비싼가요? 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최고급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넘사벽인 데가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 자체가 우리나라도 뭐 더 클래식 500도 한 10억 내외의 보증금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역시도 30억짜리 보증금 실버타운. 일본도 은근 부유층이긴 네, 하네요. 왜냐면 일본 도쿄도 우리나라 서울처럼 사실 서울보다 조금 더 집값이 비싼 동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실버타운인 경우에는 그 주변 뭐 집값이 770억인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실버타운 이제 비용도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이 높아지는 거다 보니까 정말 실버타운은 어느 나라나 넘사벽이구나. 그만큼 우리가 높은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하여금 서비스적인 측면, 그것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차라리 제가 공부했던 걸 좀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지금 일본의 실버타운 요양원은 이런 종류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료 노인홈이 이게 실버타운인 거고, 여기보다 이제 조금 아래 단계, 이게 소득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게 자립과 비자립이 조금 더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질수록 이쪽 단계, 건강이 좋으실 때는 좀 이쪽 단계인데요. 실버타운 아래에는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건 이제 자신의 집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는 건데요. 식사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취미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고령인 분들이 이제 필연적으로 치아 건강에 좀 신경을 쓰게 되시는데, 치아 일주일에 한 번 동네 치과랑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가서 이제 양치질도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하는 그런 치과랑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 그리고 뭐 줌바 하시고 싶으면 줌바랑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 되게 우리가 살면서 관심 가질 법한 취미랑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랑 되게 연계가 잘 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게 고령자 주택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케어 하우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조금 없는 형태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까 고령자형 주택보단 조금 더 아래 단계의 서비스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제 서비스가 적어지는 게 실버 하우징.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자체는 턱이 없고 손잡이가 있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인테리어를 갖춰가는데 뭐 별도의 서비스는 없는 그런 단계의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개호보험 시설이 이게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시설들인데,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과 조금 비교되는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양원들도 사실 다 국가 주도긴 하지만 다 사설업체들이기 때문에 그 사설업체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던 사설업체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곳이 있었는데, 기저귀를 차지 않는 요양보호시설이었었어요. 그래서 기저귀를 찬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본인보다는 보호자를 위한 일들인 것 같아요. 네. 본인은 사실 배설을 어디서 해든 배설을 하는 거고, 기저귀를 채우지 않으면 보호자가 뭐 침대를 다시 다 닦고 조금 더 힘들어지니까 보호자가 이제 기저귀를 채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저귀를 없애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같이 화장실에 동행을 해서 이제 볼일을 보시게끔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같이 가시게끔 하려면은 식사하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물 마시는 것부터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어서 식사하기, 물 마시기, 운동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퇴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강해져서. 거기가 되게 유명한 데였어요. 저도 알고 보니까 일본의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건강해져서 나가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생겨나는 요양원이었고, 그거의 시작은 기저귀를 없애는 거였다. 오히려 거기에 따른 효과가 더 높았다라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간단한 시도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화장실을 규칙적으로 가시게끔 도와드리는 작업이 사실상 그분들이 더 건강하게 다시 건강을 되찾는 작업과 동일한 지점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퇴원까지 하실 수 있게 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을 만한 노력이다 싶었습니다. 또 설명해 준 부분이 있어서 개호보험 시설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 개호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데 개호보험이랑 요양보험이랑 이제 같은 말이더라고요. 이제 일본어의 그 표현과 이제 우리나라의 표현이 좀 다를 뿐인데, 우리나라 사실 요양보험도 지금 이제 일본 거에서 차용해서 왔다고 알고 있어요. 65세부터 이제 노인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요. 65세 이상의 나이에 노인성 질환, 예를 들어서 뭐 치매나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진다거나 조금 이렇게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가 되는 질병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질병들이 생기시면은 요양 등급이라는 걸 받게 되시고, 요양 등급이 있으시면 이제 요양원에 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요양 용품들을 구매하시는데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대 100%까지 지원을 받고요. 최소 75%. 근데 이제 일본은 좀 다르더라고요. 뭐 60%, 최대 90%고 일본이 조금 더 저희보다 적용되는 비중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비슷한데 조금씩 퍼센트의 차이가 있는 거인 것 같아요. 개호랑 지금 우리나라 요양보험이랑. 저희 나라는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러면은 그 개우보험 제도를 조금 따라가게 된 게 또 이제 장기 요양보험이구나. 시니어에 대해 설명 좀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 더클래시 500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한번 한결님께서 시니어라는 실버타운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라도 느껴보고자 한번 왔는데 막상 왔을 때 좀 어떤가요? 뭔가 부잣집 할머니 집 같아. 전체적인 인테리어나 느낌이 좀 예스럽지만 되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인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실 이건 모든 요양원이든 실버타운이든 마찬가지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턱이 없이 이제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이렇게 넓이들을 다 갖고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아까 화장실이나 그리고 이제 침대 옆에 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날 때나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안전 손잡이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있는 객실은 호텔 객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다 그 이상으로 아래 실버타운에도 형성이 되어 있겠구나 정도는 이제 예상이 가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잘 갖춰진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여기 저층에 있어서는 병원들이 많이 즐기는 네, 있더라고요, 네.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용적인 하나의 맞아요. 조금 실버타운인 것 같아요. 더클래시 500이 조금 더 특별하다고 느껴졌던 부분은 진짜 도심에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10년 전에 지어질 때에도 건대다 보니까 대학 상권이어서 그때도 되게 활발한 상권인데 지금은 지금 성수 뚝성 때문에 더 활발해졌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뭐 병원이나 뭐 백화점 같은 뭐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요즘 생겨나는 새로운 시설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성에 있어서의 장점이 굉장히 많겠다. 여기는 앞으로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이제 실버타운은 좀 넓게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심보다는 외곽에 지어지는 게 일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뭔가 다들 부동산적인 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땅값의 차이가 네, 있으니까. 네. 외곽에 있으면 물론 뭐 자연이 좋고 그리고 뭐 교통이 밀리지도 않고 이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도심 속에 있으면 사실 두 가지 저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보거나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젊은 분들을 계속 보거나 경험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단어가 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느리게 노화가 오는 느낌? 그런 게 사실 느낌을 넘어서 그거는 이제 맞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르신들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어르신들 더 좋은 기운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인 것 같고, 두 번째는 확실히 자녀분들도 오기가 더 쉽고 성수 왔다가 엄마 아빠 보러 갈 수 있는 거고 더 소통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장점들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도심형 실버타운들이 좀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살던 곳에서 너무 갑자기 떨어져서 가시기가 어렵고 그게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살던 곳 그 주변, 내가 아는 곳 그 주변으로 실버타운을 가겠다라는 게 요즘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도심형 실버타운들의 더클래시 500이 완전 첫 번째 사례이고 큰 모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워낙 그 시니어 분들이라고 65세라는 기준이 있지만 좀 더 건강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느리게 노화가 온다라는 게 굉장히 큰 공감이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실버타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은 너무 비싸다? 비싸다. 근데 어쩔 수 없지만 이 실버타운 운영하는 주최 측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맞는 가격일 수 있겠지만 모든 분들이 특히 저도 지금은 그럼 내가 40년 후에 보증금 지금이야 10억인데 그때는 뭐 10억 뭐 20억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매달 뭐 300에서 600 사이를 내면서 살 수 있을까?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버타운도 지금의 실버타운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조금 더 가격이 합리적인 그리고 일반 저 같은 서민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실버타운형 모델들이 좀 나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너무너무 간절하게 들어요.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격에는 실용적이고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이런 건데, 이번에 일본 가셔서 공부하고 오셨을 때 또 요즘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결국 본인이 살던 곳에서
노후도 보내는 개념인데요. 생각해보면 내가 나이가 들었고 몸이 불편해졌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내 집에서 계속해서 더 늙어가고 싶을 수도 있으니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나라도 없던 건 아닌데요. 지금은 더더욱 실버타운을 건설하고 요양원을 만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런 각각의 분들이 본인의 집에서도 잘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일본에서 좀 배워왔고, 그리고 이제 고객들도 자신의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그런 생활에 대한 니즈도 올라왔기 때문에 자신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게 요즘식의 트렌드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떠오르는 거는 복지 용구인 것 같아요. 이 시니어분들을 위한 복지 용구들. 맞아요. 내 집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도와주는 물건들. 그 다음에 당연히 내 집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 뭐 예를 들어서 바로 한 번호에 전화하면은 아파요 하면은 누가 온다든지, 어디 가고 싶어요 하면 어떤 분이 온다든지. 그래서 내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이제 서비스와 상품들이 요즘에서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하여금 저희 나라도 초고령화 사회가 지금 계속해서 더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꿀팁 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안전 손잡이 설치는 곳곳에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끄러지면 정말 큰 사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어나실 때 이제 힘이 없어도 의지를 하고 일어나는 게 더 편하시기 때문에 안전 손잡이는 이제 곳곳에 부착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일본에서는 그런 케어 전문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진단을 하고 여기 이런 손잡이가 필요하겠다, 저기 이런 손잡이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다 진단해 주시고 그걸 구매해 주시고 가요. 그렇게까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서비스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개개인의 노력으로라도 이제 그런 손잡이는 꼭 갖추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트들. 혹여나 넘어졌을 때 조금 더 이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애기들 집에 가면 있는 그런 알집 매트처럼 그런 매트를 잘 깔아놓는 게 기본적인 준비. 그 다음에는 본마음 숟가락처럼 이제 일상에서도 사실은 본마음 수저도 이제 할머니께서 딱딱한 숟가락으로 식사하시다가 치아가 깨지는 사고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배려한 상품들을 집안에 잘 갖춰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니어분들한테 있어서 가장 큰 사고가 낙상 방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호텔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 쓴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그 부분도 함께 좀 보면서 설명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